여러분, 오늘 경매 사건은 물건 자체는 상대적으로 소형 아파트고 인근에 수인 분당선 청명역이 소재하고 있어서 교통도 양호한 편이고요. 올 1월부터 9월까지 약 한 40건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데요. 배당요구 종기 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것이죠. 이 자료에 하자가 없다고 하면은 이 임차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최저가로 낙찰이 됐을 때 임차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단서를 하나 찾게 됐습니다. 임차인 나영모 씨가 적용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상세한 설명이 없으면 경매사고가 터질 수 있다라는, 오늘 이 사건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나중에 예상하지 못하게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일단 문제를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리고 토지 현황 같은 게, 여러분, 오늘 이 물건에는 잘 생각하지 않으면은 낙찰자가 크게 피해를 볼 위험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미 홈페이지에다 정답을 올려놨지만은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입찰했다가는 크게 사고가 터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자료를 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사건 자료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59.79제곱미터, 평수는 약 한 18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4억 6천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이 감정가는 22년도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세는 감정가보다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실거래가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적게는 3억 2천, 많게는 3억 5, 6천대에 거래된 바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입찰 진행 내용을 보고 오늘의 그 핵심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차 매각기일에는 유찰이 됐고요. 현재는 10월 5일날 2차 매각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가의 70%인 3억 2,200만 원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은 시세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어서 볼 임차권과의 관계에서 볼 때 2차에 과연 입찰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 그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임차권 현황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의 그 임차인 현황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임차인은 현재 한 명으로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다. 나영모 씨. 그리고 임차 보증금은 2억 4천만 원인데요.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선수 임차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그 잔액을 인수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임차인의 전입 확정, 배당 요구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 사설 경매 정보지를 보면은요, 전입일자가 2018년 5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말소 기준권리 일자가 2022년 6월 28일이니까 이날 전입을 했다고 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에 틀림이 없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2018년 3월 26일입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여부와 관련해서는 2022년 7월 14일 날 배당 요구를 했는데요. 그 위에 그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2년 12월 29일로 되어 있으니까 배당 요구 종기 내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한 것이죠. 자, 이 자료에 하자가 없다고 하면은 이 임차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최저가로 낙찰이 됐을 때 임차 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간단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인지 매각 물건 명세서,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 그리고 이 임차인은 또 임차권 등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현황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과연 이 임차인이 정상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요. 임차인이 지금 나영모 씨로 되어 있는데요. 등기상 전부 증명서에서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보증금이 2억 4천만 원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입 신고일자를 보니까 2018년 5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마 이것 때문에 앞에 그 사설 경매 정보지에서도 전입일자를 2018년 5월 27일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2018년 3월 26일 날 1차 확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21년 2월 25일 날 2차 확정을 받은 걸로 지금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은요. 처음에 2018년 3월 26일자 1차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요, 임차 보증금이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후에 3천만 원을 증액하면서 2021년 2월 25일 날 2차 확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증금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이 된 것이죠. 자, 근데 밑에 그 현황조사, 집행관의 현황조사에 의한 정리자료를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냐면 전입일자입니다. 전입일자를 보니까 2022년 5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많은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전입세대 열람과 임차권 등기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임차인의 전입세대 확인서인데요. 임차인이 나영모 씨로 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입일자가 2022년 5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임차권 등기 내용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등기 물건인데요. 주택 임차권 등기 내용이 나옵니다. 등기한 날짜는 2022년 7월 14일인데요. 임차 보증금은 2억 4천만 원, 그리고 2021년 2월 23일 날 3천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임대차 계약일자인데요. 계약은 2018년 3월 23일 날 1차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때는 임차 보증금이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후에 2021년 2월 23일 날 2차 계약, 증액 계약을 하는데 이때 3천만 원이 증액이 되면서 갱신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주민등록 전입일자인데 2022년 5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봤던 2018년 5월 27일이 아니고 2022년 5월 27일이 전입일자가 맞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로 점유개시일자가 나오는데요. 점유개시일자, 이제 이 집에 이사와서 살기 시작한 날이죠. 2018년 4월 5일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2018년 3월 26일. 이게 이제 1차 확정일자고, 그리고 2차 확정일자 2021년 2월 25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임차권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차인 나영모 씨는 2018년 3월 달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사는 4월 달에 왔습니다. 근데 전입은 정작 2022년 5월 27일 날 전입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2022년 5월 28일부터 생긴 것이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임차인이 비록 적법하게 배당료를 했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등기부 현황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등기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현황 자료인데요. 그 첫 번째 항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18일 날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주식회사 신해입니다. 법인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물건의 경우 그 임차인은 2018년도 3월 달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현재 소유자인 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전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전 소유자는 제가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이모 씨였는데요. 바로 그 이모 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집에 살고 있다가 그 후에 이 아파트가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온 것이죠. 근데 당시만 해도 이 나영모 씨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요건을 못 갖췄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렇게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타인에게 양도됐을 때는요, 이 3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 특히 임차인이 동의를 했을 때 임대차 관계가 승계가 되고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양수인이 인수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과정은 거쳤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임차인 나영모 씨가 전 소유자로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대항요건도 갖추고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그 후에 이 임차주택이 현재 소유자인 법인 명의로 넘어오더라도 전 소유자가 세금을 체납하지 않은 이상 현재 법인이 세금을 아무리 많이 체납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이 임차 보증금보다 앞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텐데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는 아쉽게도 그러질 못하고 법인으로 소유권이 양도된 이후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관계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2022년 5월 28일에야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등기부를 보시면 2020년 8월 18일 날 소유권을 이전받았잖아요. 이 이후부터 2022년 5월 28일까지 사이에 발생된 조세 채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조세 채권이 임차 보증금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아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주식회사 신해가 체납된 조세 금액이 엄청 크다 이랬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할 수가 있고 그 미변제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 사건의 경우 현재 그 주식회사 시내의 체납조세 금액이 적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서를 하나 찾게 됐습니다. 바로 문건 송달 내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문건 송달 내역인데요. 2023년 9월 5일 날 채권자 나모모, 여기서 이제 나모모는 임차인 나영모 씨를 말합니다. 이 임차인 나영모 씨가 국세 안분 적용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국세 안분 적용 신청서라는 것은 최근에 시행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 제도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임차주택이 경매가 될 때 그 집주인이, 그러니까 임대인이죠,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 보증금보다 선수인으로 배당받을 국세 등이 존재하고 있을 때는요, 그 국세를 현재 경매되고 있는 이 주택에서 모두 배당받아갈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 비율에 따라서 안분해서 배당을 받아가게 해달라, 이런 취지의 제도가 국세 안분 적용 신청 제도입니다. 자, 이 내용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이 주식회사 시내는 현재 임차인보다 선수인으로 배당받아갈 세금을 상당히 체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세금이 임차 보증금보다도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들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결국 이 물건의 경우에는 현재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을 때 세금의 액수에 따라서는 임차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입찰을 위해서 결국 하나죠. 임차 보증금 인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보다 선수인으로 배당받아갈 세금이 상당 액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되는 내용까지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자, 그렇다면은 입찰 전에 조세 채권에 관한 내역을 충분히 조사해보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여기서 가장 협조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임차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세 안분 적용 신청서까지 낸 걸로 보았을 때는요, 본인도 이 사건에서 임차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물건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고가 안 터져야 되겠죠. 그 사고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건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깡통 전세 내지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으로 취급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비일비재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나중에 예상하지 못하게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실전 사례는 2021 타경 11308입니다. 이 물건은 남양주시 와부읍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인근에 경의중앙선 도심역이 있고, 그리고 한강변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가 49%인 3억 1,850만 원까지 떠졌는데, 이 물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미납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미납을 했는지, 그리고 이번 회차 입찰에도 문제가 없을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